이번 시간은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교과서 142에서 143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광합성 산물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의 잎에 엽록체가 있고 여기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는 벚꽃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그럼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거나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공부한 후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던 그림 또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설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식물 잎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졌죠. 이 포도당의 일부는 잎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을 했습니다. 잎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양분이 합성되니까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기관이 양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덩치가 너무 커서 그냥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이 두 개만 연결되어 있는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광합성만 하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동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을 타고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되어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양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분의 사용 첫 번째, 호흡을 통해 양분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서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사용되고도 남은 양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의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녹말, 설탕, 포도당,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물질로 바꾸어서 저장이 됩니다. 식물에서 저장되었던 양분은 식물 자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잎이 없는 겨울에도 호흡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거나 새싹을 돋게 하는 생명활동을 하기도 하죠. 또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먹이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광합성은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에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43쪽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 표현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뒤에 부록 317쪽을 뜯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선생님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분의 생성입니다. 양분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되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양분의 이동입니다.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되죠. 양분의 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에 저장되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죠. 또 과일에 저장된다면 주로 포도당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저장될 거예요. 다음은 양분의 사용입니다. 양분은 호흡 과정을 통해서 분해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생장하는 데 이용되죠. 호흡 과정을 표현해보면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고 제출해주세요. 143쪽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또는 생장하는 데 사용하고요.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죠. 자, 두 번째, 농부들은 가을에 크고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어린 사과 중에 일부를 솎아내기도 한데요. 그 까닭을 양분의 사용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봄에 열린 사과를 모두 다 그대로 둔다면 사과마다 운반되는 양분의 양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크게 자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솎아내서 남아있는 사과에만 양분이 충분히 저장되도록 해서 더 크고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려고 한답니다. 네, 강의 시작할 때 질문했던 거,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거나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요거에 한번 답해 볼까요?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야죠. 네, 그런데 봄에 꽃이 피거나 새싹이 돋아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역시 호흡으로 얻어야 되는데 잎이 없으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식물은 지난해 뿌리와 줄기에 저장해 두었던 양분을 호흡에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서도 꽃이 피거나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과 에너지 논술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공지되어 있는 학습활동에 잘 참여해 주세요.